선생님들 안녕하세요. 저 지금 한 4분 정도 지났는데 더 이상 안 들어오거나 아니면 중간에나 들어오게 될 것 같아요. 저희 선생님들 중에서 이제 회의를 1시 반에 시작해서 뭐 특정 요일에는 2시 반에 출근하거나 이런 선생님들도 계신데 스터디 참여하시는 선생님들께서 조금 늦게 출근하시기도 해서 지금 좀 참여하실 만한 분이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교재팀에서도 이야기 많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정자원에서도 조금 더 부담이 되시더라도 이야기 많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음. 네,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자, 이번에 저희가 3권 3주차 해야 되는데, 화랑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제 치수기에 대해서 다룰 거고, 그리고 여기 핵심어 찾기 첫 번째 훈련, 요거에 대해서 이제 다루게 될 텐데, 요거에 대한 이야기를 저희가 진행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3권 3주차 치수 같은 경우에는 조금 지난번에도 이야기가 있던 작품이었어요. 지금 저희가 한번 이 치수 관련해서는 뭐 분량이라던가 뭐 이제 수업 진행하면서 좀 어려운 점이라던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이야기를 해보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 뭐 수업 분량과 관련된 이야기나 아니면은 뭐 기타 뭐 관련된 질문 같은 거 해주시면은 교재팀에서도 이야기하고 교재팀에서도 좀 질문 같은 거 해주시면 진행이 조금 더 수월하게 될 것 같아요. 음. 일단 여기 보면 저희가 이제 여기 채만식 소설이 아무래도 나오다 보니까 풍자라고 하는 키워드를 많이 고르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풍자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여기 소설이 이제 나오고 저희 칼럼이 나왔는데 요거 같은 경우에 이제 풍자란 무엇인가 라고 하는 요 키워드로 저희가 칼럼을 선택했는데 요거 적절한가 아니면 이제 원래 이제 채만식 작품에서 보이는 어떤 뭐 어떤 지식인의 역할 또는 책임과 관련된 이야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칼럼을 뽑아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기도 들어서 사실 저는 이거 선생님들한테도 여쭤보고 싶었었어요. 이거 풍자와 관련된 이 칼럼은 괜찮은지. 그래서 혹시 뭐 학생들이 조금 더 풍자에 대해서 이해하고 받아들이기 쉬웠다라는 측면도 있을 것 같아서 수원 정자원 같은 경우에는 이거 풍자와 관련된 칼럼은 좀 어땠나요? 아이들이 어려워해서 얘를 많이 들었다. 사실 풍자에 대해서는 아이들이 아무래도 어려워하죠. 그리고 낯설어 하기도 하고. 그래서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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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잘한다 잘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반어법을 사용한 어떤 비판적 의도를 담고 있는 거니까 아마 선생님께서 이야기하시는 이 풍자라고 하는 거를 설명하려고 할 때 어떤 비판의 의도를 담고 있다라고 하는 걸 이제 표현하기 위해서 아마 그런 예시들을 좀 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 풍자라고 하는 거 사실 우리가 선생님들도 아시겠지만 풍자와 이제 해악을 함께 저희가 엮어서 이해해야 되고 해악 같은 경우에도 이제 풍자가 가지고 있는 게 기본적인 성격이 비판의 의도를 담고 있어야 되고 그리고 해학적인 성격이 함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어떤 성격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신다면 조금 더 학생들이 이해하기가 편하지 않을까. 그래서 선생님께서는 지금 수원 정자원에서는 좀 아이들이 이제 쉽게 접할 만한 비판을 토대로 해서 좀 예를 들어준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보면 이제 비난과 비판의 차이를 들어서 이야기하기도 하고,
이제 동백꽃 등등의 작품들로 이야기를 했다. 그래서 동백꽃 이야기를 해주시는 이유는 아마 과거에 애들이 배운 작품, 그리고 이제 좀 접해본 작품이기 때문에 이제 학생들한테 예로 드신 것 같고, 이제 비난과 비판이라고 하는 거를 이제 나눠서 설명을 해주신 이유 중에 하나는 결국 여기에 나오는 이 채만식의 치숙이라고 하는 작품이 이제 사실 이제 조카가 이제 아저씨를 비판할 때 사실 비난에 가까운 비판을 하죠.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제 비난과 비판은 달라져야 되고 이 치숙에서 이제 어린 조카에 대해서 지금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비판의 시선이라고 하는 게 있을 텐데 이 비판의 시선을 통해서 풍자라고 하는 거의 의도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지금 치숙에서 나오는 기본적인 조카가 삼촌에게 하는 비난과 그리고 작가가 조카를 향해 하는 비판의 시선을 나눠서 설명해 주셨다. 아마 요 의도로 저희가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요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요거 풍자 관련돼서 아마 조금 어려워서 이거 작품이 나온 요 칼럼을 쓰는 게 아닌가 싶고, 이제 풍자라고 하는 게 아무래도 정치 풍자라고 하는 게 많다 보니까 정치 풍자의 사례를 들어서 설명을 해줘도 학생들이 조금 더 이해하기가 쉽더라고요. 생각보다 학생들이 정치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제 감각이 있는 친구들도 있다 보니까 정치 풍자의 사례를 토대로 해서 풍자에 대해서 설명하면 조금 더 이제 이 비판과 해악이라고 하는 게 둘 다 담겨 있구나라고 하는 걸 조금 더 이해하기 쉽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희가 좀 넘어가 보면은 이제 뭐 채만식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생애나 작품 세계 그리고 이제 이 치숙이라고 하는 작품이 가지고 있는 뭐 특징 같은 것들을 설명해 주는 요 부분이 나오고 요 채만식의 대표작을 간단하게 언급하면서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지금 이제 채만식 소설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풍자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게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 같고요. 풍자의 대가로서의 채만식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부분이 굉장히 많고, 그리고 이제 여기 저희가 이렇게 쭉 나가보면은 조금 어려운 내용들도 있고 한데, 좀 수업 진행하시는 데 있어서, 분량이나 난이도 측면에서는 좀 어땠는지 한번 좀 의견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혹시, 정자원에서는 지금 분량이나 난이도는 좀 어땠나요? 이번이 제일 어렵게 느껴졌다. 음. 특히 어떤 문항이 조금 어려웠을까요? 음, 음, 요 부분은 저희가 조금 더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 좋은 얘기를 해주신 것 같아요. 2번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기 보면은 이제 믿을 수 없는 화자, 이제 믿을 수 없는 서술자에 대해서 나오고 있는데 이제 신빙성 없는 서술자에 대해서 나오고 사실 서술상의 특징에 대한 언급이 나오고 있어요. 서술상의 특징에 대한 언급이 나오고 있는데 저희가 요런 이제 치수과 같은 내용이 나올 때쯤에 저희가 가장 고민이 되는 부분이 뭐였었냐면 고민이 되는 부분이 어느 순간부터는 이제 책의 내용을 줄거리를 쭉 정리하는 구조가 아니라
문제들이 이렇게 툭툭 끊긴다는 느낌으로 뭐 서술상의 특징, 그리고 이제 뭐 문체상의 특징, 그리고 이제 이 작품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주제의식, 이런 식으로 좀 툭툭 끊기는 채로 중요한 것들만 이제 언급하는 문제들이 많이 실리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러면 아무래도 이제 수업을 진행할 때 선생님들이 수업 진행에 힘든 부분이 있으니까 이렇게 소설 구성에 따라서 내용이라도 정리해 주세요 라고 하면서 1번 요 내용들이 항상 이제 교재에 실리게 됐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요거를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은 게 1권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단편 소설이 이렇게 되어 있었거든요. 단편 소설 이거 한번 1권하고 비교해 대조해 보면 소나기나 동백꽃을 한번 볼게요. 소나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기 36쪽을 한번 보면 되겠죠? 창의 통합 내용. 저희가 36쪽에 보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작품의 내용을 기본적으로 이제 공간에 따라서 설명하는 거. 물론 이거는 소나기이기 때문에 이제 공간을 중심으로 해서 내용 전개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소녀가 나오고 소년이 나오고 이렇게 등장인물들에 대한 소개가 여기에서 이루어지고 기본적인 사건의 흐름이 설명이 될 텐데 그리고 나서 2번에서 이제 소녀의 의도가 도대체 뭘까? 그리고 이제 소녀가 소년에게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까? 그리고 이제 개울이라고 하는 공간이 이 어떤 소녀의 마음을 전달하는 데 있어서 어떠한 역할을 할까? 이런 식으로 이렇게 어떤 특정 사건의 흐름을 전제로 해서 등장인물들에 대한 기본적인 설명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나서 그때 당시에 어떤 그 소녀의 심리, 소년의 심리 이런 류의 것들을 좀 파악하면서 이렇게 좀 내용이 점진적으로 구성됐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여기 3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작하는 분이 좀 달라지다 보니까 이게 생겼던 문제기도 한데 시수글 읽고 구성 단계에 따라서 내용을 정리해 보세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발단 전개 위기 결정 결말 이런 식으로 우리가 흔히 이제 5단 구성에 따라서 소설 내용을 전개하는 식으로 이제 조금 더 딱딱하게 들어간 게 있고 그리고 나서 이제 2번부터는 갑자기 서술상의 특징 그리고 3번 이제 풍자라고 하는 거의 개념, 그리고 치숙에서 풍자라고 하는 게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 그리고 작가가 궁극적으로 풍자하고자 한 대상은 무엇인지, 이런 식으로 조금 정리하는 느낌의 문제들이 조금 빨리 나온 것 같다는 생각은 들었어요. 그래서 사실 만약에 이렇게 치숙 내용을 이렇게 정리해 준다면 여기 보면은 기본적으로 발단전개 위기절정 결말에서 어떤 소제목들을 달아줌으로써 학생들이 내용 파악을 하는데 굉장히 쉽게 되어 있는 부분은 굉장히 좋거든요. 근데 이렇게 나오면서 이제 지금 나라고 하는 인물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가치관은 어떤지, 뭐 일본에 대한 가치관이 됐든, 그리고 삶에 대한 가치관이 됐든, 그런 것들은 어떤지, 그리고 일본인이 나에게 해준 약속이라고 하는 게 어떤 의미를 갖는지, 어떻게 보면은 나는 그 약속을 철석같이 믿기 때문에 이용당하는 거일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 나라고 하는 인물은 자기가 굉장히 똑똑하고 미래가 창창한 인물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게 얼마나 어리석은 믿음에서 나오는 건지 이런 것들을 조금 짚어주면서 나라고 하는 인물이 가지고 있는 한계 그리고 나라고 하는 인물이 아저씨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어떤 태도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을 대화를 통해서 뭔가 풀어나간다던가 요렇게 조금 더 점진적으로 이제 나갔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아저씨라고 하는 인물이 한 행동이 중요한데, 아저씨, 이때 당시에 아저씨가 사회주의 운동이라고 하는 걸 했는데, 이때 사회주의 운동은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좌익 성향의 어떤 행동으로서도 기능을 했지만, 사실 그때 당시에는 사회주의가 민족주의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게
기본적으로 이제 사회주의에서 이야기하는 어떤 가진 자, 어떤 부르주아지의 것들을 이제 국유화해서 이제 가난한 노동자들하고 이제 뭐 노동자들과 이제 부르주아지, 그러니까 프롤레타리아와 부르주아지가 함께 이제 뭐 생산 수단을 이제 함께 나누어 갖고 생산 수단을 이제 국가가 소유한 형태로 이제 나아가자라고 하는 게 결국 일본인으로부터 생산 수단을 빼앗아 우리나라가 생산 수단을 소유한 주권 국가로 나아가자라고 하는 어떤 그런 맥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사회주의라고 하는 게 일종의 독립운동의 성격을 가지고 있었단 말이죠. 독립운동의 성격을 지니게 되고, 그러니까 이 나라고 하는 인물이 기본적으로 이제 독립운동을 하는 아저씨에게 어떻게 보면은 비판을 하고 있고 되게 한심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이제 나라고 하는 인물이 욕하는 이 아저씨라고 하는 인물은 어떻게 보면은 이제 자기 가정을 돌보지 못하는 한심한 인물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어떻게 보면은 우리 사회를 위해 헌신하는 사회운동가로서의 성격을 지닌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조금 더 우리가 힌트는 없지만 운동에 가담하는 인물처럼 보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우리가 얘기하면 나라고 하는 사람이 아저씨를 비판하는 게 얼마나 허무맹랑한 일인지 자연스럽게 알게 되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나라고 하는 인물이 가지고 있는 한계, 이제 신빙성 없는 서술자라고 하는 요 맥락이 이해가 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이제 사랑손님과 어머니들 설명을 들었으니까 이제 오키와 이 이제 인물 시숙의 화자가 갖는 어떤 성격이 비슷하구나. 오키의 말을 우리가 믿을 수 없었던 것처럼 여기에서 시숙에 있는 서술자의 말도 우리가 신뢰할 수가 없구나. 라고 하는 게 전체적으로 맥락이 이해가 되고 그러면서 이제 나라고 하는 사람을 작가가 어떻게 바라보고 있느냐 라고 하는 걸 통해서 풍자라고 하는 게 이제 자연스럽게 이제 드러나겠죠. 그런 식으로 조금 여기 앞에 2번 앞에 뭔가 장치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들었어요. 그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저희가 2번과 3번이라고 하는 게 3번이 지나치게 빨리 나온 게 아니냐라는 생각을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여기에서 신빙성 없는 서술자나 그리고 여기에서 풍자의 기능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 반드시 필요하긴 하지만 이게 조금 우리가 좀 빨랐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요 내용이 조금 어려웠어요, 사실. 요 내용이 조금 어렵지 않은가 싶은데, 요 믿을 수 없는 화자에 대해서 좀 설명하는 게 조금 더 덜 전문적이라고 하더라도 조금 더 학생들이 접하고 읽고 이해하기 쉬운 곳에서 내용을 가져오면 어떨까? 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 믿을 수 없는 화자, 그리고 풍자, 여기 풍자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보면은 한국 민족문화 대백과 사전에서 가져왔는데 좀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는 혹시 가져올 만한 부분, 조금 더 설명이 잘 돼 있는 부분이 있으면 거기에서 가져와도 되겠고, 사실 이 풍자 같은 경우에는 풍자에 대해서 모의고사 지문으로 설명이 보기에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그게 고등학생들을 위한 수준에서
작성이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지금 현재 설명에 비해서 조금 더 쉽고 읽기 편하게 구성이 되어 있어서 요거는 보기에서 가져오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로 보기에서 가져오면 자연스럽게 학생들이 모의고사 대비나 이런 것들도 된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요 지문보다는 이제 보기에서 가져와서 조금 더 짧게 요약적으로 정리된 걸 가져오면 어떨까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혹시 요거 안성지 선생님 이거 수업하면서 분량은 좀 어떻던가요? 분량이요? 네네. 좀 많았죠. 분량이 좀 많았죠. 네, 많아가지고. 그 근데, 네네. 말씀해 아, 주세요. 아니요, 분량은 많았는데, 이번 주에는 상대적으로 문해가 조금 적어가지고, 그나마 괜찮았던 것 음, 분량이 많았는데, 문의 파트가, 이제 분량이 좀 적어서 수업 자체는 괜찮았다. 같아요. 요렇게 생각하면 되겠네요. 네, 네. 그러면 굳이 줄일 필요는 없어 보이나요? 음, 좀 혹시 겹치거나 수업하다가 조금 겹치거나 좀 설명하기가 좀 어려웠다 이런 부분이 있을까요? 저는 괜찮았던 것 같은데요, 아, 이번 주는. 괜찮았던 것 네. 같아요. 정자원에서는 조금 어떻던가요? 정자원에서 지금 대답을 하기가 조금 어려운 상황이려나요? 그러면 요거는 이제 좀 순서를 조금 바꿔주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권유미 선생님 오셨네요? 혹시 권유미 선생님은 조금 어떠신가요? 이거 저희가 이 치수 부분 수업하는 데 있어서 조금 어렵거나 힘든 부분이 있으셨나요? 저 아직 수업을 안 했습니다. 아, 아직 수업을 안 하셨군요. 네, 수업 준비하시면서는 좀 어떠시던가요, 그러면? 저 오늘 하려고 해서 아, 오늘 제 하려고 일요일 해서? 수업이어가지고 네, 다른 네네. 분들 어떻게 하시나 사실 들으러 왔거든요. 죄송해요. 아, 아닙니다, 아닙니다. 네네. 그러면은, 요게 조금 지금까지 얘기 나온 거로는, 요거 2번하고 3번이 조금 어려워서, 네, 이제 4번이나 이제 뒤에 내용들 있죠? 뒤에 네. 내용들을 조금 하고 나서 역순행으로 수업을 좀 진행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꽤 있더라고요. 아, 네. 네네. 안성지 선생님은 이거 순서대로 나가셨나요? 맞아요. 완전히 저도 뒤에부터 했어요. 저는, 네. 어, 2번에서 일단 신뢰성 없는 화자 설명을 하고요. 그 네네. 다음에 3번을 뛰어넘고 그 네. 뒤에 4번부터 그 나에 대한 인물에 대한 설명이잖아요. 4번이 네네. 질문 시대 상황이랑 나의 성격이랑 이런 거 나오니까 그래가지고 4번부터 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3번으로 정리를 하는 걸로 음, 그렇게 진행을 했어요. 그렇게 진행을 하게 됐군요. 이게 조금 순서가 바뀌면 좋을 것 같기는 해요. 그리고 이게, 아무래도 이제 발단전개 위기절정 결말에 어떤 구성이 있다 보니까 여기에서 내용은 아무래도 다 다를 수도 있는데, 요거 신뢰성 없는 화자, 믿을 수 없는 화자에 대한 이야기가 이게 뒤로도 가도 상관은 없을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권유미 선생님도 수업하신다 보면 뭐 4번부터 수업을 진행한다던가 해서 다시 역순으로 돌아와서 뭐 신뢰성 없는 화자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왜 신뢰성 없는 화자를 넣어놨을까? 어떤 비판의 대상으로서 서술자를 설정한 거다. 그래서 그러면 그 서술자를 우리가 바라보는 작가의 시선이 어떠냐? 풍자다. 이렇게 접근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일 것 같아서 좀 순서를 바꿔서 수업하시면은 조금 더 적절하지 않을까 싶기는 해요. 그리고 안성지 선생님께서 어떻게 수업하시면서 조금 더 좀 신경 썼던 부분이 있으신가요? 어떤 문제를 조금 특히 신경 썼다던가 이런 게 있나요?
저 아이들한테 풍자 개념 알려주는 거랑 네네. 그다음에 이치숙에서 이중적 풍자가 나오잖아요. 어떤 거요? 이중적 풍자가 나오잖아요. 아, 제가 네네, 맞아요. 그래가지고 왜 이게 이중적 풍자가 되는지 그거를 설명을 해줬는데 네, 그러려면은 이제 나가 가진 인물의 성격이 되게 중요해가지고 그런 맞아요. 부분에서 이제 나에 대한 설명부터 먼저 들어가고 그 음, 다음에 맨 마지막에 그래서 3번으로 마무리를 했던 것 같습니다. 음. 이게 일반적으로 좋은 흐름인 것 같아요. 수업을 진행할 때, 나라고 하는 인물이 가지고 있는 어리석음, 그리고 나라고 하는 인물이 가지고 있는 좀, 어떻게 역사의식이 부재한 어떤 한심한 모습이 드러나죠. 그리고 이제 지식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태도 역시도 이제 굉장히 환멸적이고, 그리고 독사 취향 역시도 지나치게 어떤 오락 위주의 어떤 작품들을 이제 읽게 되고, 그리고 이제 일본의 작품들을 좋아하고, 어떤 일본의 오락물들을 좋아하고, 그리고 이제 그런 오락물들을 이제 발표하지 못하는 우리 민족에 대한 어떤 기본적인 깔봉, 어떤 그런 류의 것들이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일본의 우민화 정책에 정말 젖어 있는 인물이죠. 그래서 그런 나의 어떤 인물됨의 어떤 특징을 보여주고, 그리고 나서 좀 이제 어 나뿐만 아니라 여기에서 나오는 삼촌에 대한 어떤 그 아저씨에 대한 풍자 역시도 들어간다라는 걸 좀 설명해 주면 좋은데, 아저씨에 대한 풍자를 애들이 이해를 잘 하나요? 그죠? 아저씨에 대한 풍자는 네 음, 그렇게 어려운 거 아저씨, 없었던 것 네네, 같아요. 무화만 있고 그러니까 굉장히 한심하게 나오잖아요. 무능력한 지식인의 전형으로. 네네, 네, 그런 부분에서는 아이들이 조금 이해를 못하거나 그러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음, 근데 네, 아까 말씀드린 것 중에 2번이랑 그 나에 대해서 2번이랑 그다음에 4번이랑 아까 하시던 6번이 다 나에 대한 설명이잖아요. 네네, 그렇죠? 네, 그래서 그거를 같이 하고 아저씨 하고 넘어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2번, 4번, 음, 6번을 같이 보는 게 낫지 않나라는 음, 생각이 듭니다. 2번, 순서가. 4번, 6번의 어떤 의 내용이 연계성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통합적으로 문제가 구성되어도 괜찮을 것 같고, 어떤 문제의 순서가 수업의 흐름에 맞게 조절되면 더 좋을 것 같다. 이런 류의 어떤 내용인 것 같아요. 맞죠? 네, 음, 맞습니다. 네네. 맞나? 근데 204번, 6번이 나에 대한 질문 맞죠? 제가 지금 교재를 안 지금 보면은, 네. 6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거 역시도 나에 대한 나에 대한 설명이 맞고, 그리고 4번 같은 경우에도 지금 나의 성격과 삶의 태도 역시도 맞고, 네네네. 네네. 그리고 2번은 이제 당연히 이제 맞죠. 어, 네. 그래서 요거는 서로 연결되어 있고, 지금 보니까 4번하고 6번 같은 경우에 이제 소설 속에 드러난 나의 성격과 삶의 태도는 어떠한지 써보세요. 이게 조금 더 큰 지문이고, 그리고 이제 6번에서 보면은 지금 여기에서 내가 학력이나 그에 대한 생각, 독서 취향들,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삶의 태도랑도 연결되니까 요거를 그냥 이제 상세히 서술한 작가의 의도, 요거랑 이제 묶어서 여기에서 문항을 구성해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드네요. 여기에다가 이제 나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지식에 대한 환멸적인 태도라던가, 그리고 나의 어떤 독서 취향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넣고 나서 서술자가 나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태도가 기본적으로 어떤지, 이런 것들로 이제 설명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나가 풍자의 대상이 된다. 라고 하는 걸 정리한 다음에, 그리고 나서 아저씨를 내가 바라보는 태도나, 아저씨가 어떤 인물인지에 대한 어떤 내용이 나오고, 뭐 문제가 굳이 이제 나온다면 마지막에 어떤
이중적인 어떤 풍자에 대한 내용이 좀 이미지로 실려 있다던가 이런 식으로 돼도 괜찮은 구성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요게 저희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중간에 제작하는 사람이 바뀌면서 처음으로 만들어진 교재이기 때문에 어떤 교재의 기본적인 흐름이라던가 구성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조금 수업에 잘 맞지 않게 구성되어 있는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다시 제작해 주시거나 할 때 조금 더 이제 1번 이제 교재처럼 조금 더 이제 수업의 흐름에 맞게 어떻게 수업을 진행하면 좋을까를 조금 더 생각해 주시면서 문항들을 좀 재배치해 주시거나 조금 더 너무 이제 전문적인 내용들이 나오는 이제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요런 류의 것들이 나오는 것들은 조금 더 학생들이 읽기 편한 글로 바꿔주시면 조금 더 좋지 않을까. 예,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문해 파트의 내용이 이번 주는 좀 적다 보니까 뭐 수업이라던가 이런 것들은 괜찮을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들고 저 역시도 치숙을 수업하면서 그렇게까지 뭐 이렇게 시간이 오래 걸리거나 그러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채만식 소설은 기본적으로 풍자의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뭐 풍자의 대가로서의 채만식, 그리고 이번 소설이 가지고 있는 뭐 이중적 풍자라고 하는 거, 그리고 신뢰할 수 없는 서술자라고 하는 개념, 요런 류의 것들, 요런 류의 것들을 다루면서 그냥 포인트를 짚어주면서 넘어가면 학생들이 그래도 읽을 만한 작품이 아닐까라는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작품의 난이도나 이런 것들 애들이 읽기에 좀 힘들거나 좀 버거운 작품이었나요? 근데 좀 어떻던가요? 단편 소설의 난이도. 음. 혹시 단편 소설의 난이도는 좀 어땠나요? 안성지 선생님? 이게 워낙에 아이들이 단편 소설을 조금 어려워하긴 해가지고 네네. 전체적으로 어려워하죠? 네. 전체적으로 어려워하는데요. 이번 치숙 같은 경우는 아이들이 그래도 좀 어렵다는 얘기를 덜 한 것 같아요. 왜냐면은 드러나는 주제나 이런 것들이 조금 전에 비해서는 확실하다고나 할까? 이렇게 돼가지고 음, 이게 확실했다. 네. 그래서 그러니까 막 어떻게 보면은 네. 치숙에 어려운 단어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이야기하고자 하는 바가 좀 선명히 드러나는 편이어가지고 좀 덜 어려웠나 봐요. 네, 막 사람 이야기 뭐 그런 것보다는 좀 네. 받아들이기 쉬워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이제 학생들이 그쵸. 경험하지 못한 감정에 대한 글보다는 아무래도 생각하면서 이성적으로 받아들일 수는 있는 내용이다 보니 읽을만 했다. 주제의식이랑 그런 것들이 확고하다 보니까 네네. 그렇잖아요. 뭐 일제시대 막 이런 것들. 음, 그래서 아이들이 확실히 그건 조금 이해를 좀 더 쉽게 했던 것 같습니다. 어차피 이 작품이 뭐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 자체가 어느 정도 이제 정해져 있고, 그리고 그게 잘 드러나다 보니까 사실 뭐 학생들이 이해하기 아주 어려운 작품은 아니었나 보네요. 그러면 다행이네요. 근데 근데 단어 다음, 너무 어려웠어요. 네? 단어를 너무 단어가 좀 어렵긴 네, 하죠? 단어 너무 네네. 어려웠어요. 맞아요. 단어가 조금 어려워가지고, 단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희가 지금 여기에서 정리되어 있는 것들이면 아마 괜찮을 텐데, 좀 단어 혹시라도 주석 작업에서 어려 이제 지나치게 어려운 단어가 있다면 주석을 조금만 더 친절히 달아주면 좋을 것 같다. 그런 류의 생각이 듭니다. 이게 주석 작업이 이제 제가 이제 하고 넘어온 작품도 있고 그렇지 않은 작품들도 있는데 그렇지 않은 작품들이 훨씬 더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주석 작업을 이제 제가 보다가도 이거는
성인들도 잘 모르는 단어인 것 같은데, 성인들도 잘 모르는, 사전이 없으면 의미를 추측해서 이해해야만 하는 단어들이 있는데, 그런 류의 단어들에 이제 주석이 안 달려 있는 경우들이 왕왕 보였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혹시 주석 작업이라던가 이런 것들 해주실 때 조금 더 치수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상세히 해주시면은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음. 혹시 독서 퀴즈로 넘어가서 독서 퀴즈 같은 경우에 좀 어렵거나 좀 이제 좀 애매모호하다 이런 것도 있을까요? 독서 퀴즈는 괜찮은 것 같은데요? 그러면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해 파트로 바로 넘어가 볼게요. 저희가 이제 시간이 어느 정도 됐다 보니까 핵심어 찾기입니다. 이제 핵심어 찾기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이제 저희가 다루는 것들 중에서 좀 쉬운 편이고, 이제 화랑이다 보니까 설랑에 비해서는 핵심어 찾기가 조금 더 어렵게 구성되어 있는 편이에요. 164쪽을 저희가 보면은, 지금 보면은, 이거 핵심어 찾기가 처음 의도에 비해서도 더 잘 들어간 케이스여가지고 좀 좋았던 것 같기는 합니다. 지금 보면은 핵심어 찾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게 저희가 설랑 스터디 때도 이제 봤겠지만 설랑이랑 보면 요게 이제 설랑에서는 2주차 그 2세트로 구성이 되어 있는 세트 2의 내용인데 지금 세트 1이 주관식으로 이제 단답형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그리고 어느 정도 이제 길이가 되어 있는 문단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특징을 보이고요. 그리고 여기 세트 2 같은 경우에는 긴 글을 주고 통글을 주고 그리고 문단별로 핵심 내용을 이렇게 정리해 주고 나서 핵심어를 찾아서 적을 수 있도록 그리고 이제 여기 단점 및 의의 이런 류의 것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핵심 내용도 이제 조금 정리해서 적을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핵심어만 돼 있으면 조금 더 너무 쉽고 단조로워질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비워주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고 지금 이렇게 보면은 기본적으로 한 5문단 정도의 길이가 되는 글들이 총 4개가 나와 있죠. 그래서 아마 학생들이 긴 글이라고 하더라도 수월하게 했을 것 같은데 좀 수업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좀 어떻던가요? 수업을 하는 분들의 반응. 음. 정자원에서는 조금 어땠나요? 혹시 정자원 지금 대답이 가능한가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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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업이 너무 빨리 끝나서 곤란한 경우였다. 혹시 몇 분 만에 끝나던가요? 세트 1, 2가 빠르면 20분 안에도 끝난다. 혹시 안성지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얼마나 걸렸나요? 저도 빨리 끝난 것 같습니다. 음, 한 근데 20분 요렇게 되나요? 네네. 채점하고 확인하는데도 한 5분 정도 걸리고, 이제 학생들이 안 틀리면은 거의 30분 정도에 끝나기도 하겠네요. 네. 그래가지고, 어, 안성진 선생님도 비슷하고, 근데, 말씀해 주시려는 내용이 있으셨던 것 같은데. 아니, 아니요, 이따가 여쭤볼게요. 네, 말씀해 주세요, 근데. 뭐 다 끝났어요, 네네. 아니, 사자성어가 다음 주부터 나온다고 해가지고. 아, 고사성어. 네. 근데 고사, 고사성어가 문제가 어떻게 나오는, 뭐가 빠지고 그게 나오는 거예요?
좀. 고사성어 같은 경우에 문제가 추가되는 거고요. 아, 추가된 그 11문제 나오는 거예요? 11번까지? 저희가 근데 정확히는 뭐 항상 뭐 10번까지 문제가 구성되어 있지는 않았어요. 아, 그래요? 네. 왜냐면 이제 막상 보면은 8번까지 되어 있고 아니면은 이제 뭐 7번까지 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 이런데 배점이 달라지고 이제 문항이 추가되는 거고 그 다음 주까지는 아니고요. 고사성어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이 이제 실제로 4권 들어가면 4권의 1주차 내용을 다루는 그러면 4권 2주차겠죠? 4권 2주차 10월 2주차 주간 테스트 때 고사성어가 출제된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객관식 문제도 나올 거고요. 네. 음, 음. 맞죠, 교재팀? 제가 뭔가 틀린 거 있으면은 말씀해 주세요. 저도 이거 정확히는 몰라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그런데 확인해 본 사안은 아닙니다. 어. 그리고 이제 요거 같은 경우에는 핵심어 찾기가 항상 문제가 되는 게 이게 좀 전체적으로 쉽다 보니까 이제 핵심어 찾기는 좀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이 좀 많이 되더라고요. 어. 핵심어 찾기 훈련 자체가 도움이 안 되는 건 아니죠, 선생님들. 어. 네, 감사합니다. 이거 감사합니다. 맞다네요. 네네. 네네. 안성치 선생님, 핵심어 찾기 도움이 안 되는 건 아니겠죠? 좀 돼요. 네. 도움이 되는데, 이게 너무 빨리 끝나잖아요. 그래도 이런 날도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아, 너무 지난 빨리, 지난주까지 너무 힘들게 해가지고 애들이 조금 네네. 아이들, 저는 그래서 이거 약간 쉬어가는 주차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아, 쉬어가는 주차다. 아이들의 자신감도 좀 키워주고 하는 오늘 시간이다 이런 생각을 해가지고. 좀 그런 감이 있죠, 사실. 이 핵심어 네. 찾기 할 때는 조금 학생들도 빨리 귀가하고, 그래서 뭐 그런 얘기도 많이 하시잖아요. 뭐 최지아 선생님도 뭐 그런 얘기 많이 하시지만, 이제 학생들이 이거 논증구조 파악하기 훈련 이거 너무 어려워하면, 다음 주는 핵심어 찾기고 빨리 끝나니까 조금 힘들어도 열심히 해보자. 좀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 어. 근데 요거 핵심어 찾기 그러면 뭐 특별히 변화될 필요나 이런 것도 없나요? 이 네. 테스트에서요, 네네. 배경, 아이들이 그런 단어 자체를 조금 어려워해요. 그래서 뭐라 그러지? 여기 등장 배경 이러면 딱 등장 배경이라는 그런 단어를 써야 되잖아요. 네네, 뭐 맞아요. 의의 막 이런 것들. 네네, 맞아요. 그래가지고 그런 거 조금 낯설어 해가지고 어려워하긴 하는데, 네네. 네네. 뭐 그래서 그게 개념, 조금 의, 등장 필요하지 배경 이런 않을까. 류의 단어들을 잘 모르죠. 네네. 사실 그게 핵심 내용 정리 때 아마 다루게 될 텐데. 근데 이제 나오나요? 핵심 내용 우리가 핵심 내용 파악하기 때 이런 류의 단어들을 좀 다뤄줘야 되기는 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때 좀 배우면은 애들이 좀 잘 할 텐데 그거를 이제 배우지 않고 넘어가면 요런 류의 것들은 잘 찾아도 학생들이 요런 거는 이제 잘 못 채우기는 하더라고요. 맞죠? 네, 그래서 특히 1번이랑 5번의 의, 막 이런 것들은 네네. 조금 도움을 줬어요. 같이 해가지고. 등장 배경, 뭐 단점, 뭐 한계, 네, 맞아요. 한계, 이런 개념, 것들. 뭐 뭐 역할, 원리, 뭐 요런 류의 어떤 등등등의 어떤 핵심 내용을 정리할 때 사용하는 단어들을 정리해 주는 어떤 그 과정이 필요하다. 그래서 아마 권윤미 선생님도 이제 수업 진행하시면서 여기 부분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이 어려워할 수가 있거든요. 특히 이거 잘 못 채울 거예요. 이거 못 채워야 되냐고 물어보기도 하고 애들이.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나온 단어가 아니라 너희들이 말을 만들어 봐라 라고 이렇게 알려주면 조금 더 좋고요. 음. 그러면 여기에 핵심 내용 표지 맞아요. 이게 개념, 의, 분석, 분류 뭐 이런 류의 것들 정리한 표가 나오는 과정이 있는데 뭐 이 부분을 조금 더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데 요게 이제 기본적으로 설랑에서 화랑으로 넘어온 친구들은 요거를 이제 배우고 넘어오기 때문에 상관은 없는데 여기에 추가될 필요는 없을걸요, 그래도? 여기에 추가될 필요는 없고 선생님들이 기본적으로 어차피 설명을 해주면 되지 않나요? 안성지 선생님? 네네네. 이거 따로 맞죠? 추가될 필요는 없고 음. 그냥 설명을 해주면 될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요거 기파랑 팀에서도 지금 요거를 이제 표를 굳이 넣어주시거나 뭐 여기 앞에 개념을 넣어주시거나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핵심어 찾기 훈련이다 보니까 굳이 요런 류의 것들은 이제 학생들한테 어떻게 보면은 함정을 준다던가 아니면 이제 핵심어랑 핵심 내용 찾기가 조금 연결되어 있다. 요런 것들을 이제 강조하기 위해서 넣은 거기 때문에 뭐 이제 표를 넣어주실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걸 또 저희, 공부해야 되니까 표가 저희가 들어가. 이제 핵심 내용 찾기 같은 경우에 할 때는 이 표가 조금 더 정리가 이제 잘 돼서 학생들이 좀 한눈에 볼 수 있도록 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놓치는 거 없이 들어가도록. 그리고 이제 학생들이 특히 요런 류의 것들을 많이 물어보더라고요. 뭐 어떤 거의 단점과 한계의 차이가 도대체 뭐냐? 그리고 이제 의라고 하는 단어와 어떤 특정 뭐뭐의 가치, 뭐 이런 것들을 어떨 때 우리가 의를 쓰고 어떨 때 가치를 쓰느냐. 어차피 비슷한 개념이긴 하지만 약간 어떤 의미상의 세부적인 차이, 그리고 이제 두 개를 혼용해서 쓰기도 한다라고 하는 것들을 조금 더 자세하게 이렇게 그냥 구두로 설명해 주는 것처럼 이렇게 팁 같은 걸로 정리해 주면 더 이제 학생들이 이해하기가 쉽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들기는 합니다. 그래서 요거 나중에 핵심 내용 이제 표지, 요거 정리한 표들 작업해 주실 때 요거를 오히려 조금 더 자세히 친절하게 정리해 주시면 이 핵심 내용 찾기 훈련이 아닌 요런 류의 핵심어 찾기 훈련을 할 때도 학생들이 잘 기억하고 훈련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듭니다. 음. 네. 그리고 요거는 근데 좀 문제가 추가가 돼야 될까요? 이거 한 이거 빼기는 뺀 거일 텐데 요게 어 하나 정도 더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5개 정도로? 좀 안성지수는 어떤가요? 근데 왜 네 개예요? 지금 4개예요, 4개. 아, 왜 네 개예요? 아, 왜 4개냐고요? 빼다 보니까 4개가 됐어요. 아, 네. 근데 괜찮은 것 같아요, 저는. 아, 괜찮을 것 같아요? 네네. 학생들이 이제 좀 네. 수월하게 해야 되는 날도 있으니까, 그래서 뭐 4개 괜찮다고 하시네요. 네네. 그러면은 뭐 4개로 가죠, 뭐. 네네. 네. 4개로 이번처럼 가고, 없습니다. 조금 더 이제 학생들이 좀 편하게 수업 받을 수 있는 어떤 주차도 있어야 되니까 좀 그렇게 구성을 해보도록 하고, 요거는 이제 문항 구성이라던가 문제 구성, 유형 같은 경우에는 저희 설렁에 비해서도 훨씬 더 나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형식은 뭐 유지하는 거는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특별히 바꿀 만한 내용은 없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문해 파트 같은 경우에는 조금 빨리 끝날 수 있으니까 권유미 선생님께서도 뭐 수업 진행하시거나 할 때 단편 소설에 조금 더 시간을 많이 쏟으면 그리고 이제 요렇게 단편 소설 진행할 때 혹시라도 뭔가 시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애매하다라고 생각될 때는 학생들하고 이거 뒤에 소설을 보면서 선생님들이 조금 더 이제 실제로 소설 특정 구절을 읽고 설명해 주시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더라고요. 그래서 학생들이 너무 이해가 안 된다. 그리고 좀 수업이 문해 부분이 조금 빨리 끝날 것 같아서 수업이 조금 이제 좀 애매하다, 시간이. 이럴 때는
이런 식으로 이제 수업 진행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특히 기판한 과정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수업 진행을 많이 하기도 해요. 기판한 과정이 워낙 소설에 어려운 것들이 많이 실려 있다 보니까 학생들한테 특정 구절을 놓치고 넘어가지 않도록 이렇게 설명을 해주는 편인데, 화랑 친구들도 이제 단편 소설 어려워한다면 이렇게 좀 설명을 진행하시는 것도 괜찮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일단 이제 스터디는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